오늘은 어떤 상담이 올 수 있는 재미있는 강의인가요? 설명회를 가서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안 갔습니다. 만약에 저걸 보고 부족하다고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조정도까지 다 줬는데 그게 싫다고 하지 마. 하지 마. 204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13년, 15년 안에 뭔 소리야? 최소 20년이지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어. 안녕하십니까, 동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난 잘못 지냈어요. 왜? 목이 닫았어요. 어. 아니, 동산이역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 하도 사람이 나보고 돼지 됐다고 하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못 알아봐, 사람들이 하도 돼지 돼가지고.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간헐적 그거? 그거 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하필이면 그때 독감이 들어와갖고. 근데 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 나. 마스크 너무 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저 이렇게 위험을 강행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서 면역이 죽을 때가 면역이 늙어가지고 못자 다니까 이게 안 되겠어. 우리 그 김동산 형 또 반응이 계속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좋은 반응을 일으켜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시청자님들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기저기 뭐 무료 강의를 듣는다든지 싼 강의 듣고 다니면서 막 정확한 어떤 개념을 못 잡고 헤매게 만드는 그런 강의들이 많거든요. 우리 김동산 형님의 강의를 들으면 픽스가 딱 됩니다. 이 나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숲을 보는 걸 확실하게 정해줄 수 있는 좋은 강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짜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다니죠. 공짜 많이 다니면서 오히려 더 헷갈려해. 내 인생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공짜 아닌 거 하나 또 소개시켜도 우리 김동산 형이 사실은 책을 또 이렇게 쓰신 분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2개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나도 구해내지. 어디서 구해내잖아. 보이면 내가 폐쇄시켜 버리던데. 아니 난 찾아내지 또. 당신이 그렇게 할 줄 알고 난 거기 맞춰가잖아 또. 자, 그래서 이 과거에 나왔던 책인데요. 보세요. 100세까지 현금이 쏟아지는 부동산의 비밀.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쓴 거예요, 제가. 제가 쓴 거고. 두 번째 책보다는 이 첫 번째 책에 애착이 있죠. 제가 썼으니까. 직접 써가지고. 15년 전이면 사실은 15년 전이 맞아요. 나 뭐 언제니? 당시에 눈이 안 보여.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뭐 TV에 어떤 단독적인 어떤 미디어가 존재할 때인데 그때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그 독보적으로 또. 독보적이보다는 이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양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잘났긴 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혼자 먼저 튀고 나간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언론사에서 젊은 부자라고 촬영도 왔었고, 뭐 이렇게 TV도 많이 나갔고 했었는데. 그 제규어 타고 나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규어 차. 스포츠카를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포르쉐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하여튼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도 몰라봐서 승질 나가지고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강의하면 2명 모이니까. 나 김동산이다. 나 이제 진짜 내가 이제 이 이름을 한번 널리 떨쳐보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동산이 형 유튜브 촬영하면서요. 분당 조합에서 설명회 때 저를 초청했어요. 물론 우리 훌륭하신 대표님이 비즈니스로 접근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조합에서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와서 우리 앞으로의 재건축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라. 뭐 그런 적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게 러브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구독자님들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얼마 전부터 이제 김동산 형한테 상담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당에서 나는 어떤 아파트 사야 되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분당편하고 용산편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담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담 신청 오면 상담해 주실 거죠?
예, 그렇죠. 하라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상담이 올 수 있는 재미있는 어느 지역의 강의인가요? 오늘은 지역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우리 분당 갔을 때 제가 설명회를 가서 듣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분당 조합원 중에 한 명이니까 설명회를 갔었거든요. 솔직히 죄송해요. 안 갔습니다. 직원이 찍어놓은 동영상 봤습니다. 알고 뭐든지 사실 보이더라고. 너무 바빴나 보지. 봤었을 때 또 오해하신다. 저는 이제 분당뿐만 아니라 여러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직원이 찍어놓은 녹취록을 보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선비가 왕한테 상소 올리듯이 야, 왕아 너 술 많이 먹지 마. 여자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번성이 돼. 그런 마인드로 조합원한테 조합장님한테 조합한테 상소 올리듯이 좋은 식으로 하나를 풀어왔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훨씬 속도도 빨라질 거고 더 퀄리티 있는 재건축으로 탄생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왔어요.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우리 김동산 형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우선 이제 시작을 해보면 재건축에 대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180도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이 지도는 뭐냐면 2023년도에 인구 가미라를 비율로 따져서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린 거예요. 그냥 서울만 있네. 서울 수도권만 있네.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런 인구 과밀 현상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바뀌었다. 과거의 정부는 재건축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애들이에요. 괜히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흉일 뿐이지 자기들한테는 표도 안 되잖아요. 표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등하시했다고, 등하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법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진행되잖아요. 2003년도에 도정법이 신설됐을 때 그거는 재개발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재건축법이 없어요. 재개발법 안에 빈방 하나 딱 얻어갖고 그것 사용해갖고 지금까지 재건축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위해서 재개발을 지원을 했었지만 재건축은 계속 등하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도시가 가밀화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몰려드는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인구는 더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주택은 지어야 되고 지으려다 보니 땅이 없다니까 부셔야 되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고 또 때마침 80년 후반 90년대 된 아파트들이 30년 차가 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됐고 이게 수백만 채다 보니까 그게 표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의 표밭이야. 그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원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여러분들 전문가들 잘 보세요. 재건축법 없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나? 네. 다시 도정법의 기본 베이스는 재개발을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아파트 공급 사업이 생긴 거지 재건축은 그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법에 의해서는. 근데 2023년 12월 8일 날 노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저거는 재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계획도시 특별법 이꼬르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꼬르 분당 신도시 특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네. 아니 저거는 재건축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좀 과장돼서 하는 얘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지.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 표밭이 되다 보니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한 거죠.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통합시비는 보통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반을 하고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세우고 조합 설정 막 여러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소방이든 환경이든 뭐 안전이든 이것도 한꺼번에 하겠는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해주겠다는 거고 용적률 상향시켜주겠대요. 뭐예요? 돈 주겠다는 거잖아요. 돈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사 가야 되니까 이주단지도 만들겠대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있습니다. 분당에도 이매역 근처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있고 또 이것도 중요한데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옛날에는 땅으로만 뺏어가려고 했어요. 국가가, 지자체가. 근데 이거를 다양화시켰죠. 땅, 건물, 돈으로까지. 그리고 제초한 완화도 얘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거로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거로 분당신도시 특혜법. 맨날 이거 팔아야 될 거 있어요? 했을 때, 자족도시가 기본 컨셉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출퇴근하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서울로 출퇴근하지 마. 일산 신도시에서, 분당 신도시에서, 평촌 신도시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시는 그 자족도시를 만들려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다 좋잖아요, 저거. 빠진 게 뭐가 있어? 다 줬어요. 만약에 저걸 보고 부족하다고 재건축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나는 진짜로 하지 마 그럴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다 줬는데 그게 싫다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거 엄청나게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20년 동안 쭉 2003년도에 도정법이 그러니까 20년 만에 딱 탄생했네 다시. 그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느낄 거. 그래서 저거는 재건축 특혜법입니다. 특혜법. 제가 옳고 그른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선도지구 누구 먼저 갈래 이런 거를 세부 평가 목록을 발표를 할 거고 그 평가 목록에 맞춰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수많은 단지들이 우리 먼저 재건축할게요 이렇게 신청을 하겠죠. 이때 국토부의 워딩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우선은 일기 신도시 도시 인프라를 대비해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350% 중후반이다. 그 이상 주면 과부하란 거지.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돼. 국토부가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워딩이 350%가 적정 수준이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걸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350%? 그래서 선도지구를 용적률 350이나 360% 선 안에서 이제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한 번 지정하고 끝난 거냐 뭐 한 번에 2개 단지를 할지 4개 단지 할지 5개 단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당은 총괄 관리자가 5개까지도 하겠다고 막 하는데 매년 하겠대. 매년 선도지구를 지정할 건데 이때는 또 워딩이 틀려져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겠대. 특별계획구역이 뭐예요? 용산에 많잖아요. 업무지구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용적률 500%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면 네. 우선 올해는 선도지구를 지정할 건데 만약에 이게 주거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많이 올려줘야지 350이나 360 정도 올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 네. 역세권 주변에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이제 업무 시설도 지어야 되니까 왜냐면 자족도시가 기본 컨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용적률 한 500% 정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역세권 개발법을 가지고 500% 올려줄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적용시켜 준 거고. 네. 그러니까 왜 저게 중요하냐면 저거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현재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 또는 이거를 다시 살라고 했을 때 가치 평가는 숫자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얼마나 많이 지어서 내가 공사비를 지불해서 수익이 남느냐를 계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용적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만 짓는다 그러면 350% 기준 그리고 통합 특별계획구를 업무지구까지 한다 50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쉽지는 않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요즘 핫한데 네. 역세권 개발 사업 일반적으로 건물 주인들 많은 데 있잖아요. 대부분이 네. 조그맣게 1, 2층짜리 네. 상가 많은 데들. 사실 이제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다 아파트죠. 좀 이제 구분 등기된 상가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앞에 그 상업지역 돼 있는 것들. 야, 요거 하나씩 입주권 줘가면서 이거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할게요. 정부 입장에서는 2027년
본인 은퇴하기 전에 착공을 해서 204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그러면 13년, 15년 안에 뭔 소리야? 최소 20년이지 했는데 예.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보통 이제 재건축은 부자 동네만 된다고 해요. 솔직히. 네. 왜냐면 똑같은 공사비 가지고 단가가 나오니까. 팔아먹는 분양가가 틀리잖아요. 수익이 사업성이 나오니까. 훨씬 좋으니까. 그건 내가 하나만 얘기한 거야, 솔직히. 이 얘기하면 욕 처먹을 것 같은데, 100%. 해야지. 욕 먹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지식 수준이 틀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뭔 얘기인지. 네네네. 완전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개포동이나 이런 것도 했었을 때도 원주민이 있었으면 재건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다 투자자로 손바뀜이 되면서 재건축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둔촌 사례동 이런 거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 조합이 막 우리가 봤을 때 우습잖아요. 조합장님은 원래 살던 분들이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틀려졌어요. 굉장히 젠틀하고 다 젊은 애들인 거, 젊은 친구들인 거고 받아들이라는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이 친구들이 MP라고 해서 총괄 마스터 플랜에 와갖고 계속 이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동안 사건 사고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를 못 봤을 때는 무조건 20년 걸리죠. 그 생각이 99%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압구정 신현대나 이런 거 딱 보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7년 6개월이면 입주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절반 정도는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는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보이신 분들만 알아.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20년 동안 겪어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어요.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린벨트는 풀어줘서 이주단지를 만들 건데 어디 있냐 하면 일산도 있고 분당도 있어요 근처에. 근데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체 세대수의 40% 정도가 이주단지에 입주를 희망한대요. 이주단지를 다 15년 동안 활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임대아파트로 할 거고 저 마지막 게 중요해요. 특별지구 기부 체납. 임대시설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겠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업성이 엄청 늘어나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빼먹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주면 용적률을 안 빼먹으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해요. 저건 내가 법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국토부 워딩을 듣고 나서 설명회 가서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에서 나온 워딩을 듣고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라도 저런 혜택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또 하나 이제 분석했던 게 일기 신도시들아 니네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공짜로는 못해. 무조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얼마 정도 내면 되겠고 감당하겠어요 했더니 대부분이 1억 초반을 얘기했어요.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1억 초반.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했었을 때 분담금이 얼마 나올까? 기본법을 했을 때 분당의 모 단지예요. 직접 공사비는 내가 800 잡았어요. 네. 저기다 기타 사업비는 별도로 또 들어갈 거고 네네. 당연히. 근데 800 정도 잡아서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단지의 크기나 이런 거에 좀 달라지죠. 대단지면 또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아니죠. 800 정도 일단 가능하다 치고. 그리고 분양가는 4,500 잡았어요. 분당이니까. 분당에. 왜냐면 좀 낮추려고 했더니 불광 5구역인가 3구역이 3,770만 원에 분양하더라고요. 은평구. 그래서 4,500 잡았고 일반 분양가는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80%에 도정법으로 재건축을 했었을 때는 300%까지 몇십만 가능하잖아요. 대신 임대아파트 줘야 되잖아요. 기부 체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실제 맥시멈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275%라고 내가 책정한 거예요. 해서 계산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3억 3천 나와요. 4억 나오겠지. 뭐든지 사업비는 늘어날 거니까. 저게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냐면 33평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무조건 16평 된다는 전제 조건에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나올 수 있다. 현재 도정법상 하게 되면 네. 똑같은 평수로 가는데. 근데 이거를
분당신도시 특혜법. 인센티브 받으면, 인센티브 받으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공사비 똑같고 분양가 똑같고 대신 이제 용적률은 325%. 350% 다 받아도 우리 임대도 지어야지 기부 체납해야 되니까. 저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억 2천 나와.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공사비 상승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겠지만 공사비 상승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용적률 상승분이 상쇄되긴 했어도 저 정도면 사업성이 나오죠. 진행할 수 있겠죠, 저거. 그래서 이제 좀 신뢰감이 높아졌군요. 그러니까 맨날 공사비 올랐다고 재건축 망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숫자로 얘기해줘봐.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서울시도 용적률 다 올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니 왜 숫자가 발명돼 갖고 달나라에 로켓도 쏘고 이런 세상인데 왜 숫자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한 1년 지나면 내 말이 맞다고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김동산 형님이 일반인들한테 처음 이렇게 좀 오픈해가지고 숫자로 개념을 잡아주시는 거죠. 무조건 숫자로 답을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시각도 바뀌었다. 재건축에 관련된 시각이 긍정적이게 됐다. 주민들의 재건축을 바라보는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진짜 높아졌어요.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진짜 젠틀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공사비 상승 때문에 조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안 되는 단지가 훨씬 많긴 해요. 몇 개 단지만 가겠지. 분당에 뭐라고 해야 돼?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아니죠. 거? 아까 분당 에피타이저? 우리 분당 지역 분석한 거를 이제 사후관리? 그거 아니야? 보충서. 좋아. 보충서 개념으로 하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일산도 할 거고 평촌도 할 거 다 할 거예요. 김동산 형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가 어떤 조선시대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이제 서울이 생긴 거잖아요. 이 도심이 생기는 걸 옛날에 뭐 택지개발 촉진법 해갖고 도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곳이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뽀개야 됐다는 거죠. 네. 지금 택지 개발을 해갖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냥 도정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초기에 말했던 도정법이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 따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재개발법.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이제 좀 노후가 되니까 새로 이제 좀 부시고 다시 또 아파트를 만드는 철이 돼서 재개발을 했는데 그때는 단독주택을 부시고 만들었으니까 막 재개발이 많이 유행했다. 이런 뜻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은 뭐냐면 재개발은 할 만큼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지금 사실 남은 것들은 재건축이죠. 재건축 중에서도 이제 저층 아파트 단지는 다 끝났고 중층 아파트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층 아파트들을 살리려면 기존에 이제 도정법에서 마련되어 있는 재건축법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정법이 어떤 그 개혁이 필요한데 그걸 노후특별도시 뭐 이 법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어떤 그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게 이 사업지들이 일산부터 해갖고 분당까지 쭉 이제 충분히 많은 어떤 공간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분산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구다리, 보따리로 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노후특별계획도시 뭐 그 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야 저러면 추후에 또 올려줄 것 같지 않냐 용적률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되는 거 봐가면서 아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깔린 인프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줄 수 있는 용적률이 마지노선이 350%라는 얘기예요. 90년 중후반에 탄생했던 용적률 뭐 250%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힘들다는 거지. 그게 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을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도시 인프라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이 있다면 요즘 이제 그 재개발도 그냥 안 되니까 여러분들 모아타운 뭐 이런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층 재개발의 아파트들의 어떤 이슈와 그
먹을 거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뭐라 그래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면 아파트를 근데 재개발도 이제 될 곳은 다 됐고 안 되는 곳들도 되게 만들어주게 나온 게 모아타운이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다 보니까 모아타운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지금 우리 김동산 형님 하신 것처럼 도정법으로 가져가는 수익률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숫자를 튕겨 보니까 아니 용적률이 더 올라가는데 돈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전 얘기가 너무 길긴 했어. 이게 중요하지 이게. 이게 무조건 이제는 단합해야 돼. 통합으로 가야 돼. 통합으로 기본 베이스는 단지가 커야지 공사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분당 시범마을을 사례로 들긴 했지만 만약에 시범마을 4개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단위 재건축 단지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제가 둔천주공보다 커요. 그리고 대단지로서의 어떤 힘을 내가 반포 1 사주고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반포 1단지 한 세기를 빛낼 가장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날. 이게 대단지 아파트의 힘이라는 거지. 세대수가 10,000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보통 파리바게트가 2,000세대 정도 돼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커피숍이나 은행 같은 거는 한 5,000세대 정도 들어가야 돼요. 10,000세대 넘어가야지 CGV나 맥도날드나 대형 프랜차이즈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 10,000세대랑 다른 데 10,000세대는 똑같냐고. 소득 소비 수준이 완전 틀리잖아요. 네네. 이거를 솔직히 운영화시켜서 또 아파트 조합원이 수익화시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는 통합 재건축이어야 돼요. 대단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 내가 상소 올린다고 했잖아요. 내 개별 단지만 재건축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야. 못 하겠다는 얘기야. 다 대단지로 가셔야지 공사 단가도 낮춰주고 모이셔야 돼. 통합해야 해야 되는 거고 우선은 이제 대단지의 어떤 힘 대단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압구정 3구역에 그동안 재건축을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네네. 우리는 배움을 얻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아파트 제일 잘 짓는 국가 누구? 대한민국. 거기서 제일 부자 동네에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엄청나고 훌륭한 건축가들이 다 달려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없는 아파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